60세의 저녁 식사. 제가 우리 집 요리사입니다. 60살이 된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파에 눕는 것도 아니고 TV 리모컨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방으로 가서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일인지,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살게 하는 일인지. 저녁이 기다려지는 요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나이도 올해 60살입니다. 주변에서는 나이도 들었으니 슬슬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무리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런데 저는 아직 현직입니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일한 후 저녁에 퇴근합니다. 60살에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으니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몸이 안 피곤하냐고요? 솔직히 많이 피곤합니다. 세월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기운이 남아 있었는데 퇴근 후 집에 와 현관에 들어서면 다리가 좀 무겁습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퇴근 후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피곤한 채로 집에 들어와도 부엌에만 서면 다시 뭔가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하고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피곤해서 무거웠던 다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움직입니다. 처음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동태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큰하고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보다가 군침이 돌면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가 만나게 끓여주시던 얼큰한 동태탕.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엄마가 국자로 떠서 내어주시던 송송 썬 두부가 들어있는 얼큰한 국물. 무가 흐물흐물 익어 있고 동태는 살이 포실포실하게 올라와 있어서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갔던 동태탕.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던 그 맛. 그 기억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얼큰한 그 맛을 먹어본 게 언제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엄마의 곁을 떠나 저도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가끔 해주시면 맛있게 먹던 그 얼큰한 동태탕의 맛을 잊은 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동태탕 전문 식당에서도 먹어봤지만 맛도 느낌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이 달랐습니다. 가게마다 다 조금씩 달랐고 그 중에는 60살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엄마가 끓여주신 그 맛과 같은 그런 동태탕 식당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해보자. 왜 나는 직접 끓여서 먹어볼 생각을 안 했을까? 총각 때는 이것저것 만들어 먹기도 하고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먹기도 했습니다만 결혼 후에는 아내가 다 해주어서 제가 해준 거라고는 고작 라면을 끓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냉동 동태를 사고 무와 두부도 집어들고 대파도 샀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고춧가루, 국간장 등 평소 식자재를 구입해 오던 아내가 보면 우습게 볼 것 같은 속도로 저는 장바구니를 채워 계산대에 섰습니다. 집에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60살이란 나이를 먹고 30년 동안 요리를 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동태찌개는 된장, 고추장 맛 비율을 못 맞춰서 너무 짜고 텁텁하고 매웠습니다.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짐작으로만 대충 넣었는데 국물이 빨간 게 아니라 거의 시커먼 색깔이 되었습니다. 한 숟갈 떴다가 인상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동태탕이 아니라 짜고 맵고 텁텁한 국물입니다. 요즘 아이들 언어로 쓰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동태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오래 끓였습니다. 살이 다 풀어져서 건더기가 없어졌습니다. 국물 속에서 동태 조각을 건져보려 했는데 젓가락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비린내도 나고
맛도 없는 동태찌개였습니다. 세 번째는 간이 문제였습니다. 묘한 맛이 났습니다. 소금을 더 넣으면 짜고 설탕을 넣을 수도 없고 물을 탈수록 이상한 맛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는 레시피 하나 없이 어떻게 이런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끓이셨을까? 포기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이걸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간편식이나 사다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오기가 생기면서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됐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얼큰한 동태탕 그 맛이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맛을 찾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채 흉내만 낸 동태탕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꿨습니다. 물을 먼저 넣고 충분히 끓였습니다. 무가 푹 익어야 국물이 달아진다는 걸 어디선가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고춧가루는 들기름에 먼저 살짝 볶았습니다. 된장을 아주 조금,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를 넣고 동태는 마지막에 넣어 부셔지지 않게 익혔습니다. 국물이 빨갛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이전 세 번처럼 끓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얼큰한 냄새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숟갈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간을 보았습니다. 순간 나의 몸이 멈췄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분명히 그 맛이었습니다. 어릴 적 밥상 앞에서 엄마가 한 그릇씩 떠서 주시던 그 동태탕 맛. 추운 겨울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게 따뜻하고 깊은데 뭔가 마음까지 데워주던 그 맛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방에 혼자 서 있는데 마음속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동태탕 하나 제대로 끓였다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다니.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요리 성공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리웠던 건지, 지나간 시간이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맛 자체가 그리웠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주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할 때는 대접으로 두 그릇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온 가족이 앉은 뱅이 밥상에 둘러앉아 동태탕 한 그릇을 맛있게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눠가며 웃고 뜨거워 국물을 식히려고 호호 불어가면서 후루룩 냠냠 맛있게 먹던 바로 그 추억의 시골 저녁 밥상 말입니다. 저한테는 큰 감동의 기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까지 저의 퇴근 후 일상은 무료하고 단순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스포츠나 트로트 유튜브만 봤습니다.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뒹굴뒹굴 편하게 될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리모컨으로 여기저기 채널을 돌려가며 그냥 무의식적으로 시청했습니다. 뉴스와 낚시도 보고 골프도 트로트 방송도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퇴근 후에 차려주는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다시 TV를 보다가 졸리면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혼자 간단하게 뭔가 챙겨 먹거나 그냥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언제나 똑같았던 퇴근 후 집에 와서 지내는 저녁 시간의 일상이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동태찌개. 그 맛을 찾고 난 뒤로는 퇴근 후에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귀가 후 이제는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던 TV를 켜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메뉴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뭘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얼른 마트에 다녀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시작합니다. 냄비를 올립니다. 재료들과 야채를 손질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던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재료 하나가 달라지면 맛이 달라지면서 순서 하나가 달라지면 국물 색깔과 맛이 달라집니다.
불의 세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재료의 식감이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간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전체 맛이 달라집니다. 같은 재료로 끓여도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리가 이상하게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공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공식대로 되지 않는 것, 딱 맞게 계산이 되지 않는 것, 손맛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리를 하면 할수록 저의 메뉴가 늘어갔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찌개를 맛나게 끓여서 아내에게 먹어보라며 권했더니 식당서 먹는 것보다도 훨씬 맛이 있다면서 한마디 합니다. 끝내준다 여보. 이렇게 맛있는 거 자주 해줘. 당신이 손수 해준 요리를 먹으니까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듣고 난 뒤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또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맛나게 먹고 행복하다는데 어느 남편이 안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아귀탕이었습니다. 아귀탕은 콩나물과 미나리를 언제 얼만큼 넣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멸치 육수의 농도도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별로였는데 두 번째부터는 제대로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간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저것 양념을 세게 안 하고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하는 시원하고 뜨끈해서 속이 풀리는 그 손맛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황태의 장국이었습니다. 황태를 들기름에 먼저 볶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볶지 않으면 비린 맛이 남았습니다. 달걀을 풀어 넣어 줄 때도 타이밍도 중요하고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 아삭한 맛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싱싱한 요리 재료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이라서 자갈치 시장이나 다대포 회센터에 가면 다른 지역보다는 해산물이 싱싱하고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개울에서 친구들과 족대로 피라미, 붕어, 빠가사리, 메기 등을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끓여 먹었던 매운탕이 생각나서 이번에는 매운탕을 맛나게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밭 저 밭에서 깻잎, 대파, 호박, 오이, 고추 등을 따와서 동네 친구들과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요즘엔 농산물을 훔치는 범죄가 되지만 그때는 밭 주인분들이 허허 웃으시면서 오늘 매운탕을 끓이나 보자 하며 눈 감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어릴 적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많이 그리워집니다. 구독자님 분들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매운탕을 끓이면서 생선 종류에 따라 국물 베이스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민물 생선, 바다 생선이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돔을 사다가 맛이 더 있겠다는 생각에 생선살을 많이 넣고 끓였더니 맛도 안 나고 식은 냄비 안에는 매운탕 국물이 젤리처럼 굳어있는 것이 꼭 곰탕처럼 찐득찐득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동태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은 조금만 넣고 뼈와 머리로만으로 푹 끓이고 난 뒤 나중에 깻잎과 쑥갓을 넣어주니 향도 진하고 맛도 더 좋아져서 우리 부부는 이번에도 두 그릇이나 맛나게 먹었습니다. 저의 메뉴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동태탕, 아귀탕, 황태의 장국에 그리고 매운탕. 총각 시절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서 살 때 즐겨 먹던 육개장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총각 시절 생각이 떠올라서 육개장도 맛있게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물론 이 음식도 시행착오를 겪고 3번 만에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어탕도 터득했고 미역국도 야채버섯 얼큰탕도 된장찌개도 제법 잘 끓이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업무 시간에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남는 시간은 온통 요리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거창하게 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먹거리와 신나게 놀며 지내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TV에서 어느 유명한 요리사가 즐겁게 요리하는 방송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런 즐거움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이 요리에는 뭘 얼마나 넣었는지, 어떤 순서였는지, 맛이 어땠는지, 다음에 뭘 바꿔볼지. 예전에 유튜브 보던 시간이 이 메모를 적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뭔가에 이렇게 빠져서 산다는 것이 제법 재미가 솔솔하고 행복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 못지않게 열심히 일합니다. 저보다 매일 늦게 귀가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독서 토론, 논술과 역사를 가르칩니다. 중학생들에게는 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느라 말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서 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가 후 모습은 거의 매일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서는 요리해서 같이 식사하고 씻고 피곤하니 잠자리에 들기가 바쁩니다. 아침에는 늘 벌써 아침이냐고 말합니다. 제가 육군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1986년 그때 훈련소에서는 밤 10시 취침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기상나팔이 울린 것 같이 잠이 부족하고 밥도 부족하고 피곤해서 죽을 뻔했던 힘든 훈련병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혼자 챙겨 먹거나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경우도 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30년을 살아보니 어느덧 남들처럼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맛있는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가 먼저 말합니다. 왔어? 수고 많았지? 인사를 하고는 주방으로 갑니다. 처음에 아내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다가 멈춰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끓인 거야? 응. 내가 끓였는데 이상해? 아니, 기대되니 묻는 거지. 메뉴는 뭔데? 한 숟갈 떠서 먹어봅니다.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서 엄지척을 해줍니다.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말이 좋았습니다. 결혼해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잘하면서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안 해줬어? 저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는 제가 시행착오로 맛이 없는 요리는 버린 것을 모릅니다. 이상하게 온종일 일하고 지쳐서 들어왔는데 그 한마디가 피로를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끓인 걸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땠는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국물 한 숟갈씩 뜨고 밥 한 그릇 비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덤덤하던 사이가 신혼부부처럼 좋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자리 잡느라고 바빠서 아이들 키울 때는 키우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그 뒤로는 또 각자 하는 일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실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만나게 끓여주셨던 얼큰한 동태탕 하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동태탕이 우리 부부를 다시 식탁에서 오순도순 지낼 수 있게 변화시켰습니다. 가끔 사랑하는 딸들이 제가 사는 부산 집에 옵니다. 둘 다 서울에서 같은 대학을 다니며 함께 살다가 큰 아이가 취업하면서 거리가 멀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딸들이 가끔 주말에 같이 부산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딸들이 내려오면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어디 가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예약하고 차 타고 이동하고 요즘은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빠가 끓여주는 거 먹고 싶다면서 내려오기 전에 메뉴를 정해줍니다. 늘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서울에서 애쓰는 딸들이 아빠가 끓여준 매운탕, 대구탕, 도다리, 쑥국을 먹고 싶다고 하면 부산의 명물시장인 자갈치 시장에 가서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사다가 맛있게 끓여줍니다. 저의 딸들도 거의 매번 2그릇씩 뚝딱 맛있게 먹으면서 엄지척을 해줍니다. 딸들이 들어오면 부엌쪽을 먼저 봅니다. 냄새가 솔솔 나니까요. 아빠 오늘은 대구탕이에요? 하면서 들어옵니다. 오늘도 또 아빠가 끓였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믿고 만나게 먹는 표정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한 숟갈 뜨면 표정이 바뀝니다. 진짜 맛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는 말도 해줍니다.
처음엔 그냥 감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와도 항상 맛있다며 언제나 같은 말을 합니다. 한 그릇 더 달라고도 합니다. 국물이 시원하다면서 더 달라고 합니다. 즐거운 가족의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풀고 잘 쉬었다가 또 힘을 내보자. 아내와 딸이 맛있게 먹을 때 드는 그 기분은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가장인 제가 나이 먹어서 회사를 다녀도 아직도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직 있다는 것이, 그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된다는 것, 그냥 따뜻한 국 한 그릇이어도 된다는 것, 이런 거 말입니다. 제 나이 60살에 늦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리사나 음식점 주인분들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요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법입니다. 국물은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무가 충분히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고사리가 부드러워지려면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육수가 우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려고 불을 높이면 오히려 맛이 없어집니다. 요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걸 냄비 앞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는 법입니다. 부엌에 서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 신경 쓰이는 일, 걱정되는 일들이 냄비 앞에서는 잠시 사라집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간을 보고 재료 넣는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일에 빠져서 무아지경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겨버린 두통도 많이 없어지고 요리를 하면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처음 동태찌개가 맵고 짤 때도, 두 번째는 형태도 없이 밋밋하게 되었는데 그게 실패였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됐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패하면 부서장이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스트레스였지만 요리를 할 때는 실패해도 내가 먹거나 다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없는 요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살에 처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양념의 비율을 찾아서 깨우치다 보니 맛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메뉴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탕을 요리할 수 있으며 맛있는 우엉김치도 담글 수 있습니다. 시작이 늦었다는 건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좀 늦었을 뿐이지 집중하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무료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주변에 같은 나이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퇴직하고 나서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서 TV만 본다는 사람, 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다는 사람,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간다는 사람, 무릎이 안 좋아서 자꾸만 걷지를 않으니 더 아프다는 친구들. 제가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일처럼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퇴직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뭘 하며 지낼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제대로 준비 못해서 오는 불안감. 지금은 그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은퇴한 뒤 심심할 때는 부엌이 있으니까요. 요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방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장 보는 비용이 전부입니다. 건강이 아주 좋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재료를 다듬고 냄비를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가득 채워집니다. 가끔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고 어제보다 조금 나은 맛을 냈을 때 느껴지는 그 작은 성취감. 그런 음식으로 식사를 웃으면서 맛있게 하고 그런 정신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실감합니다.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일이든 취미든 공부든 여러 활동들이 많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요리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작은 꿈 하나.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조그만 탕 전문 식당을 열어볼까 하는 겁니다. 테이블 몇 개, 메뉴는 누구보다 제가 자신 있는 것들로만 동태탕, 황태탕, 아귀탕, 매운탕, 육개장, 장어탕 등등.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진짜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맛은 내가 보장하니까 한번 해봐도 되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작은 확신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의 꿈을 크게 그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 새로운 사업, 큰 변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그맣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누군가한테 따뜻한 걸 줄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크게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음식 한 그릇을 손님 한 분에게 정성껏 내어서 대접하는 것. 동태탕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하고 누군가에게는 지치고 피곤한 하루를 음식과 술 한 잔에 몸과 마음을 녹여줄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기력을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한테 동태찌개가 그랬던 것처럼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은 나의 노후 계획. 그거 하나면 실현이 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어깨도 뻐근하고 무릎도 시큰합니다. 60살인 몸이 하루 일을 하고 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좋아하는 뭔가 따뜻하고 담백한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미역을 넣고 조금 더 볶아줍니다. 그리고는 물을 붓습니다. 강불을 올립니다. 팔팔 끓인 다음에는 액젓과 진간장을 조금 넣고 약불로 줄여줍니다. 이게 제 퇴근 후 1일 1곡 1찬을 준비하는 저의 여유이자 취미입니다. 마음과 입에서 늘 웃음이 솔솔 생겨납니다. 유튜브에서 주는 영상을 수동적으로만 보던 무료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느낌입니다.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멀리서만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귀가하면 저녁 식사를 만난 미역국과 반찬들로 차려줄 겁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60살이 된 저희 부부의 달콤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60살이 되면 많은 게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근육이 줄어서 체력도 줄고 재취업의 기회도 줄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것만 있을까요?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행복을 위해 준비된 것들과 여기저기 널려있는 재미와 기쁨들, 이런 즐거움들이 많이 있으니 눈을 크게 뜨시고 꾸준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손에 익은 것들이 생기고 쓸데없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낸 것은 요리입니다. 맛있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 행복? 저한테는 그게 저녁 밥상입니다. 매일 끓이는 국 한 냄비, 마주 앉은 아내, 가끔 찾아오는 딸들의 웃음, 그리고 은퇴 후에 열고 싶은 조그만 식당. 이게 지금 제 삶에서 제일 따뜻한 부분입니다. 저는 올해 60살입니다. 아직 현직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사랑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요즘은 저녁만 되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반드시 저를 반기며 찾아올
올 거라 굳게 믿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면 제가 달려가 그 행복이란 놈을 잡으러 다닐 겁니다. 행복아, 어디에 숨었냐? 좋은 말할 때 나와라. 지금 안 나오면 내가 너를 꼭 찾아낸다. 구독자님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이란 그놈을 찾으러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의 저녁은 어떠십니까? 지금 드시는 음식의 맛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셔야 합니다. 세계 5대양 6대주의 사내 진미가 구독자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어깨를 쫙 펴고 두 팔 벌리고 달려나가 힘있고 진하게 꽉 안아줍시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살맛이 넘쳐나며 즐겁게 해줄 그놈을 꼭 찾으실 겁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구독자님들 근처에서 숨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글입니다. 반드시 찾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충분히 해내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